장례식장 복도에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도 자꾸만 입구 쪽을 돌아봤어요. 큰오빠가 올까 안 올까?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남겼지만 답이 없었거든요. 언니, 오빠 또 보는 거야? 셋째 정미가 쌀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올 사람이면 벌써 왔지. 5년 동안 어머니 임종도 안 지킨 사람이. 정미의 말이 날카로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오빠는 사업 실패 후 5년간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그 오빠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빠, 제발 와줘.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오빠가 안 오면 이 장례식은 끝까지 차가울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낡은 잠바를 입은 남자. 한참을 쳐다봐야 큰오빠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 막내 정우가 딱딱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의사인 정우는 언제나 냉정했지만 지금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를 보는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정미가 쏘아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오빠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어머니께 절을 올리는 오빠의 등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서 오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왔잖아.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언니는 또 오빠 감싸고. 정미가 중얼거렸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누군가는 중간에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지만 어머니 없는 집은 왠지 낯설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복돌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키우던 진돗개예요. 하얀 털이 윤기가 흐르고 눈이 또렷한 녀석이었죠. 하지만 요즘 복돌이는 이상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마루 밑만 긁어댔습니다. 복돌아, 이리 와. 밥 먹어야지. 제가 불렀지만 복돌이는 거실 마루 쪽으로 달려가더니 또 앞발로 마루를 긁기 시작했어요. 드드득, 드드득. 나무 마루가 긁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게 왜 저래? 미친 거 아냐? 정미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리워서 그런가 봐. 원래 복돌이가 어머니만 따랐잖아. 걔도 상처받나 보네. 정우가 무심하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복돌이에게 다가가서 쓰다듬어 줬어요. 복돌아, 어머니 보고 싶지? 나도 그래. 복돌이는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다시 마루를 긁었어요. 그 눈빛이 뭔가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파려고 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마루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복돌이는 밤새 그 자리를 지키며 마루를 파헤쳤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복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헥헥거리며 마루를 긁고 있었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조금 나 있었어요. 복돌아, 안 돼. 다쳐. 제가 복돌이를 끌어안으려 하자 복돌이가 낑낑거리며 마루 쪽을 쳐다봤어요. 도대체 저 밑에 뭐가 있는 걸까? 저는 마루를 내려다봤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마루판이었어요. 하지만 복돌이가 파헤친 부분을 자세히 보니 마루판이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정수가 엄마가 나중에 없으면 복돌이 잘 부탁한다. 복돌이는 특별한 아이니까. 그때는 그냥 걔를 아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혹시 어머니가 뭔가 남겨두신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집은 팔아서 4명이 나눠 갖자.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은 5년 동안 뭐 하셨는데 지금 와서 유산 얘기예요? 정우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정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제가 말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언니는 맨날 오빠 편만 들어.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해? 정미도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겠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복돌이가 또 마루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게 좀 어떻게 안 돼? 계속 저러면 마루판 다 상해. 정미가 짜증을 냈어요. 내가 한번 열어볼게. 저는 드라이버를 가져와 복돌이가 긁던 마루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루판 밑은 어두컴컴했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그 사이로 뭔가 천으로 싼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뭐야, 저게? 오빠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묵직했어요.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낡은 통장 5개가 나왔습니다. 통장? 형제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모여들었어요.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니 각각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민, 이정숙, 이정미, 이정호. 그리고 하나는 어머니 이름으로. 이게 도대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 이름의 통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입금 기록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40년 가까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어요. 잔액은 3,200만 원. 어머니가 우리 몰래 이렇게 모아두신 거야?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통장만 이상했어요. 입금 기록은 다른 통장들과 비슷하게 많았지만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금 기록을 보니 5,800만 원. 출금 날짜는 정확히 5년 전 오빠가 집을 나가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복돌이는 이제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알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통장을 발견한 후 거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오빠의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입금 기록, 그리고 5년 전 단 한 번의 출금. 5,800만 원 전액. 형님, 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오빠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나도 몰랐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랐다고요? 5년 전에 이 돈 다 찾아 쓰고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냉정하던 동생이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정우야, 진정해. 오빠 말 들어보자. 제가 말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이건 명백한 거예요. 어머니가 형한테만 거의 6천만 원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3천만 원 정도인데. 그게 아니야. 오빠가 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자기 통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나는 시집 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친정의 손도 못 벌리고. 그런데 오빠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어머니한테 맨날 돈 타 쓰고 사업 망하니까 또 다 가져가고. 우리는 뭐야?
정미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제가 정미를 타이르려 했지만 정미는 고개를 돌렸어요. 언니는 좋겠다. 맨날 착한 딸 역할만 하면 되니까. 우리 마음은 생각 안 해? 정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서운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가족을 붙잡고 있어야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 5년 동안 어디서 뭐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정우가 쏘아붙였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오빠와 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저도 궁금했어요. 오빠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어머니는 누구보다 공평한 분이셨어요. 명절 용돈도 똑같이 주시고 생일상도 똑같이 차려주셨죠. 그런 어머니가 왜 오빠한테만 2배 가까운 돈을 주신 걸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피곤할 테니까. 제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틀어진 상태였어요. 언니, 나 먼저 갈게. 더 이상은 못 있겠어. 정미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미야, 저녁이라도. 됐어. 집에 가서 애들 챙겨야 해. 정미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정우도 곧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당직이 있다며 일찍 나간다고 했어요. 거실에는 저와 오빠 그리고 복돌이만 남았습니다. 정수가. 오빠가 조용히 불렀어요. 응, 오빠. 나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이렇게 모아두신 줄. 그럼 5년 전에는? 그때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돈을 주셨어. 빚 갚으라고.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안 받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더라고. 제발 이 돈 받고 다시 시작하라고.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게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 줄 알았어. 내 돈도 있는 줄은 몰랐어. 동생들 목도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오빠, 내가 다 망쳤어. 가족도, 어머니 마음도. 내가 장남이라고 잘난 척 하다가 사업 망치고 그 바람에 어머니한테 집만 되고. 오빠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오빠는 그저 어머니 앞에 큰아들일 뿐이었어요. 저는 오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어머니는 오빠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야. 하지만 동생들은 이해 못할 거야.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걸.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정우와 정미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편애로 보일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이불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싸우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돌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돌아, 너도 어머니 생각나? 복돌이는 제 옆에 앉더니 낑낑거리며 어머니 옷장 쪽을 쳐다봤어요. 왜? 저기 뭐가 있어? 복돌이가 일어나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옷장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또 뭘 파려고 그래? 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한복, 평상복, 외출복. 복돌이는 옷장 밑칸을 긁었어요. 이불과 담요가 쌓여 있는 곳이었죠. 저는 이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러자 옷장 바닥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일기장?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펼쳐보니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985년 3월 5일. 오늘 정민이가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장남인이 대학까지는 보내야 하는데 시장 일을 더 늘려야겠다. 1987년 7월 12일. 정수기가 대학 포기하고 공장에 다니겠다고 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미안해, 정수가. 엄마가 무능해서. 1990년 2월 1일. 정우가 의대에 붙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꼭 의사 만들어주고 싶다. 새벽 4시부터 일하자.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푼푼히 모은 기록, 각 자식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5년 전 날짜의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4월 3일. 정민이가 회사가 망했다며 집에 왔다. 울면서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고 한다.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8천만 원이란다. 내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주었다. 정민이 목 5,800만 원. 아들아, 이걸로 다시 시작해라.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정우와 정숙이, 정미가 알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특히 정우는 형을 질투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만 편애한 게 아니었어요. 오빠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건 나머지 자식들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어머니, 복돌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이제 알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들 이거 봐. 저는 어머니 일기장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뭔데? 정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기야. 복돌이가 찾아줬어. 형제들은 일기장을 돌려가며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미가 제일 먼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어? 정우도 눈을 붉혔습니다. 평소에 냉정하던 동생이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형님, 죄송해요. 정우가 오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형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어요. 아니야, 정우야. 내가 화낼 만했어. 오빠도 눈물을 훔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기장에는 5년 전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요? 오빠가 연락을 끊고 지낸 5년 동안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복돌이가 또 꼬리를 흔들며 어머니 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뭔가 더 있는 건가? 저는 복돌이를 따라 다시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3챕터 오빠의 고백과 주인공의 고뇌. 일기장을 읽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우와 정민은 오빠에게 사과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오빠는 여전히 집 한구석에서 조용히 지냈고 동생들도 오빠와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언니, 커피. 정미가 커피를 건네주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 다크서클 장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언니는 항상 그래.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고. 정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도 힘들면 힘들다고 해. 우리가 다 어른이잖아. 알았어, 정미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 가족을 붙잡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오빠가 제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시간 좀 있니? 응, 오빠. 앉아. 오빠는 제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난 5년 동안 뭐 했는지 얘기해 줄게. 동생들한테도 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들어줬으면 해서. 오빠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아니야. 말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보증을 잘못 써서 회사 돈까지 날렸거든.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 취급했어. 오빠의 눈이 붉어졌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돈으로 빚은 다 갚았어.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증 선 사람들이 나한테 책임을 물었어.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양심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오빠, 그래서 나는 집을 나갔어. 동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어머니도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오빠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살았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하면서 돈을 모았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중 절반은 내가 보증 선 사람들한테 조금씩 갚았어. 2년쯤 지나니까 고시원비도 아까워서 찜질방에서 자기 시작했어. 그러다 또 1년쯤 지나니까 그것도 아까워서 그냥 노숙을 했어.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빠,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그게 나는 장남이잖아. 동생들 앞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특히 정우한테는 더 그랬어.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우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질투했어. 어머니가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생각했지. 나도 알았어. 그런데 정작 나는 정우가 부러웠거든. 오빠가 정우를? 응. 정우는 똑똑하잖아. 의대 가서 의사 됐잖아. 나는 고작 지방대 상과 나와서 장사나 하다가 망한 사람인데 오빠의 목소리에 깊은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노숙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머니한테만 기대고 살았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그렇게 3년을 보냈어. 정말 힘들었어. 겨울에는 얼어 죽는 줄 알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미칠 것 같았어. 오빠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 건설사에서 날품팔이로 일하게 됐어. 거기 사장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일자리를 계속 주셨거든.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았어.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무너졌어.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뵙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됐어. 저는 오빠를 꽉 안아줬습니다. 오빠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어. 하지만 동생들은 날 용서 안 할 거야. 아니, 용서하면 안 돼. 나는 정말 형 자격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제 말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로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희 넷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오빠,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난 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건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숙했어. 찜질방이랑 거리를 오가면서 정우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정미도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돈은? 어머니가 주신 돈은? 다 빚 갚는 데 썼어. 내가 보증선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갚아줬고
그럼 형님은 그 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신 거예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소한만 쓰려고 했어. 어머니 돈인데 나한테 쓰기가 너무 미안했거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가 먼저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왜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미안해, 정미야. 오빠가 너무 자존심이 샜나 봐. 정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형님. 제가 형님을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가 화낼만 했어. 그렇게 또 눈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정말 이걸로 다 해결된 걸까? 오빠는 여전히 자괴감에 빠져 있었고 정우와 정미도 아직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복돌이와 함께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복돌아, 우리 가족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복돌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또 뭘 찾으려고? 저는 복돌이를 따라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복돌이는 옷장 위를 쳐다봤습니다. 키가 작은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높이였어요. 거기, 저 위에 뭐가 있어? 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습니다. 손을 뻗어 옷장 위를 더듬으니 먼지와 함께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오래된 캠코더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거였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캠코더 배터리는 다 닳아 있었어요.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한 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애들아, 이게 잘 찍히는 건지 모르겠네. 정민이가 사준 건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 3년 전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집에서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거 찍는 이유는 나중에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야.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근데 표현을 잘 못했지.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민아,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가 돈 줬잖아. 내 형제들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지.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걱정됐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정수가, 너는 엄마가 제일 믿는 딸이야. 항상 형제들 챙기고 엄마 걱정하고. 고마워, 정수가. 정우야, 너는 엄마 자랑이야. 의사 되어서 사람들 살리는 거 보면 엄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정미야,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친정에 손 못 벌린다고 생각했지? 엄마가 미리미리 챙겨놨어. 나중에 찾아봐.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 놓은 건 너희가 힘들 때 쓰라고야. 근데 꼭 나눠 가져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복돌이 잘 부탁한다. 복돌이는 특별한 아이야. 너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복돌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어머니 마음 이제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제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다들 이것 좀 봐. 캠코더를 거실 TV에 연결해서 영상을 틀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가 제일 먼저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냉정하던 동생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미도 오빠도 모두 울었어요. 영상이 끝난 후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눈물만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나중에 찾아봐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복돌이도 여전히 뭔가 더 찾으려는 듯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뭘 숨겨두신 거예요? 어머니 영상을 본 후 저희는 며칠간 말없이 지냈습니다. 각자 어머니 말씀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찾아봐라고 하신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언니, 어머니가 찾아보라고 하신 게 뭘까? 정미가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통장도 찾았고, 일기도 찾았고, 영상도 찾았는데, 혹시 다른 통장이 더 있는 건 아닐까? 글쎄, 복돌이가 알려주지 않을까? 복돌이는 요즘 얌전했어요. 마루도 긁지 않고 옷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인사를 하셨어요. 여기 복순이네 맞지? 나 복순이랑 시장에서 같이 일하던 김춘자야.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김춘자 할머니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장례식 때 못 갔어서 미안하다. 그때 내가 허리를 다쳐서 누워 있었거든. 이제야 좀 나아서 왔어.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저는 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복순이가 생전에 너희 얘기 정말 많이 했어. 특히 너. 할머니가 오빠를 가리켰습니다. 장남이지? 복순이가 너 걱정 엄청 했어.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걱정만 끼쳤습니다. 아니야. 복순이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어. 힘든 상황에서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게 대단하다고. 오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너희 어머니랑 나는 40년 지기야. 같은 시장에서 새벽일 같이 했거든. 복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아.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애넷 키우는데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시장 나갔어. 밤 11시에 들어오고.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어요. 근데 복순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 오히려 웃으면서 일했지. 애들이 잘 크는 게 보람이야라면서. 정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특히 5년 전부터는 더 힘들었어. 큰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잤거든. 오빠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복순이가 나한테 말했어. 춘자야, 정민이가 연락이 안 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매일 그 얘기만 했어. 죄송합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복순이는 너를 믿었어. 우리 정민이는 꼭 돌아올 거야. 힘들어도 이겨낼 거야 라고 했어. 할머니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얘야, 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그거 알아도. 오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다렸다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복순이가 3년 전쯤에 나한테 이거 맡겼거든. 이게 뭔데요? 편지야. 복순이가 쓴 편지. 나한테 부탁했어. 자기가 죽으면 너희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복순이가 그러더라. 자기가 죽고 나면 애들이 싸울까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겨둔 거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복순이가 너희한테 전하라고 했어. 뭔데요? 시장 사물함에 뭔가 있다고. 복순이 이름으로 된 사물함 말이야. 사물함이요? 응. 복순이가 40년 동안 쓰던 사물함이야. 거기 열쇠. 할머니가 작은 열쇠를 꺼내 주었습니다. 복순이가 그러더라. 애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알 거야라고. 무슨 말인지는 나도 몰라.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나중에 찾아봐. 어머니가 영상에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만 갈게. 복순이 제사 때 다시 올게.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니 형제들이 모두 편지와 열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가 싸우지 말라고야. 정민아,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돈 줬지. 형제들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을지도 몰라. 다른 애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정수가, 너는 항상 형제들 챙기느라 고생했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지. 미안해, 정수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정호야, 너는 항상 형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지? 엄마가 형만 챙긴다고? 아니야, 정호야. 엄마는 너를 똑같이 사랑해. 내가 의사가 된 게 엄마는 제일 자랑스러워. 정미야, 시집살이 힘들지? 친정에 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 엄마가 미리 챙겨놨어. 사물함에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어. 찾아봐. 얘들아, 엄마가 제일 바라는 건 너희가 서로 아끼며 사는 거야. 돈 때문에 싸우지 마. 서로 미워하지 마. 엄마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복돌이 잘 부탁한다. 복돌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후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어머니가 일하시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가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가던 그곳. 시장은 오전 10시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생선 냄새, 야채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구나. 정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시장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어머니 사물함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어요. 고복순 씨요? 아, 그분. 돌아가셨죠? 여기 사물함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낡은 사물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한 사물함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고복순 씨 사물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사물함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으시던 앞치마, 때 묻은 장갑, 낡은 도시락통,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봉투들이 있었어요. 각각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가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이 또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이 또? 우리는 각자 이름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 봉투 안에도 편지와 통장이 있었어요. 정수가, 너는 대학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했지. 엄마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이건 내가 못 간 대학 등록금이야.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해. 마이너스 엄마.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1,500만 원. 정미의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미야,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했지. 친정에 손 벌리기 미안했지? 엄마가 미리 챙겨놨어. 내 딸 대학 등록금이야. 마이너스 엄마. 정미의 통장 잔액은 2천만 원. 정호의 편지에는 정호야, 너는 항상 형만 좋은 대우 받는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엄마는 너도 똑같이 자랑스러워. 이건 내가 병원 개업할 때 쓰라고 모은 거야. 마이너스 엄마. 정호의 통장 잔액은 3천만 원. 그리고 오빠의 편지. 정민아, 내가 가장 힘들 때 엄마가 도와줬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어. 이건 내가 새로 시작할 때 쓰라고 남겨둔 거야. 마이너스 엄마. 오빠의 통장 잔액도 3천만 원.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각자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복돌이가 우리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어머니, 이게 정말 마지막이죠? 더 이상 숨겨둔 건 없으시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복돌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라고. 시장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며칠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과 편지를 보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머니는 우리 각자를 이해하고 계셨지만 정작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복돌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방으로 와서 제 책상 서랍을 긁기 시작했어요. 복돌아, 거기는 내 서랍인데.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랍을 긁으며 낑낑거렸어요. 설마 또 뭐가 있는 건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들, 사진,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복돌이가 특정 부분을 계속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대학 입학 안내서였어요. 이건 내가 합격했던 대학이잖아. 30년 전 저는 서울의 한 대학 국문과에 합격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때문에 포기했죠. 안내서를 넘기다가 그 사이에 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노란색으로 바른 편지 봉투. 발신인은 정호. 정호가 나한테 편지를.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30년 전 정호의 어린 글씨가 보였어요. 누나에게, 누나 미안해. 누나가 대학 못 가는 건 내 때문이야. 어제 엄마가 우시는 소리 들었어. 정수기는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정호 의대 보내려면 정수기는 포기해야 해. 누나, 나는 의대 안 가도 돼. 누나가 대학 가는 게 맞아. 근데 말을 못 하겠어. 엄마가 나를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누나, 정말 미안해. 나는 누나한테 빚진 거야. 마이너스 정호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동생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다는 걸. 그런데 이 편지는 왜 제게 오지 않았을까요? 봉투를 자세히 보니 풀칠이 되지 않았어요. 정호가 편지를 쓰고도 용기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나 봅니다. 그럼 이게 왜 제 서랍에?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30년 전 정호가 제 방에 몰래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 두고 간 걸까요? 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호가 소파에 앉아 의학 저널을 읽고 있었어요. 정호야. 응, 누나. 이거 내가 쓴 거지? 저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디서? 내 서랍에 있었어. 복돌이가 찾아줬어. 정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는 너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너 때문에 대학 못 간다는 거.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고 있었어.
근데 말을 못하겠더라. 나는 겁쟁이야. 정우야. 누나, 나는 평생 그게 마음에 걸렸어. 내가 의대 간 건 누나 희생 덕분이었잖아. 그런데 나는 누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정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형한테 질투했어. 어머니가 형만 챙긴다고. 근데 사실 형은 장남이라는 짐을 지고 있었고, 누나는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는데, 나는 뭐야? 나는 그냥 받기만 한 거잖아. 정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누나. 나는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았어.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의사 되면 누나한테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의사 되고 나니까 바빠서 누나한테 잘해줄 시간도 없더라. 나는 정말 최악의 동생이야. 저는 정우를 꽉 안아줬습니다. 바보야. 내가 잘 되는 게 누나한테는 보답이었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두 남매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빠, 왜 울어? 아, 정미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미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정미야? 사실은 내가 이혼한 진짜 이유 말이야.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이 도박을 했어. 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어. 뭐?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정미는 그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만 했었거든요. 나는 친정에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갚으려고 했어. 애들 키우면서 밤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했어.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그냥 봉투 하나 놓고 가셨어. 어머니가? 응. 정미야, 엄마가 미리 챙겨놨어. 이걸로 빚 갚고 새로 시작해라는 쪽지와 함께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어. 정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했어. 그냥 받기만 하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제가 정미를 안아줬어요. 정미야, 어머니는 다 아셨어. 내 마음. 그때 큰오빠가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 다 얘기하는 거면 나도 할 말 있어. 오빠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뭔데, 오빠? 내가 사업 실패한 진짜 이유. 사실은 좀 달라. 오빠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보증을 잘못 썼다고 했잖아.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정우 친구 때문이었어. 내 친구? 정우가 놀랐어요. 응. 정우가 대학 때 친하게 지내던 김준혁. 기억나지? 준혁이? 맞아. 의대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개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부탁했어. 나는 정우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오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어. 내 회사 돈까지 빼서. 그런데 그 친구가 도망간 거야. 뭐? 결국 내 회사는 자금난으로 망했고 나는 그 빚까지 떠안게 됐어.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정우한테 말 못하겠더라. 정우 친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하면 정우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싶어서.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인데. 아니야, 정우야. 내가 판단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괜찮아. 오히려 너한테 미안했어. 내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정우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넷은 그렇게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각자 숨기고 있던 비밀들, 서로에게 미안했던 마음들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복돌이가 우리 가운데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살았을까? 서로한테 말하지도 않고 말하기 싫었던 거 아닐까? 짐이 될까 봐.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결국 더 큰 짐이 된 거네. 서로한테. 정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이런 거 다 아셨을까? 아셨을 것 같아.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신 거 아닐까? 가족이란 게 뭔지. 그 순간 복돌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뭐야? 우리는 복돌이를 따라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복돌이는 어머니 화장대 서랍을 긁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 봤는데 제가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화장품들과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서랍 안쪽을 계속 가리켰어요. 저는 손을 뻗어 서랍 뒤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뭔가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게 만져졌어요. 떼어내니 작은 USB였습니다. USB? 우리는 거실로 가서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MP4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애들아, 엄마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어요.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서로의 비밀들을 알게 됐을 거야. 정숙이는 정우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고, 정우는 그게 평생 미안했고, 정민은 혼자 빚을 갚느라 고생했고, 정민이는 정우 때문에 사업이 망했지. 어머니가 모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다 알았어. 너희가 서로를 위해 숨기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얘들아, 가족은 그런 거야.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희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아마 많이 싸웠을 거야.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을 거고. 하지만 그게 가족이야. 싸우고 울고 그래도 결국 함께하는 거. 엄마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서로 사랑하며 살아줘.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면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셨고 우리가 화해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마지막 영상을 본 후 우리는 며칠간 서로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오빠는 정우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정우는 오빠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정미도 자주 집에 들렀고 저는 동생들과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일주일 후에 터졌습니다. 형님, 이거 좀 보세요. 정우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집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바꿨잖아. 제가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뭐?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2,500만 원. 신용협동조합에서 받으신 거예요. 정우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왜 대출을? 정미가 물었습니다. 그게 대출 날짜를 보세요. 2년 전 4월. 정우가 날짜를 가리켰어요. 2년 전 4월. 그때가 언제였더라? 오빠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내가 연락한 때야.
네, 나는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딱 한 번, 2년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했거든. 폐렴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근데 어머니가 내 목소리 듣고 바로 아신 거야. 내가 아프다는 걸. 오빠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가 돈 보내줄게. 꼭 병원 가라고 하셨어. 나는 안 된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다음 날 200만 원이 입금됐어. 정우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형님한테 돈 보내려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가 먼저 폭발했어요. 오빠, 이게 말이 돼? 5년간 연락도 안 하시다가 아프니까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정미야, 나는 어머니가 70 넘어서 집까지 담보로 잡히셨어. 우리 집이 넘어갈 뻔한 거라고.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미야, 진정해. 제가 말렸지만 정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또 오빠 편 들 거야? 어머니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신 건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형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사신다면서 왜 그때는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셨어요? 정우야, 나는 정말. 그리고 형님 때문에 우리 집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대출까지 받으셨다고요. 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형님은 평생 어머니한테 기대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정우의 말이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우야, 제가 소리쳤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언니, 이게 심한 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정우야, 오빠도 힘들었어. 노숙까지 하면서. 노숙이요? 그건 형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연락하면 됐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정우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근데 아프니까 어머니한테는 연락하시고. 이게 말이 돼요? 정우야, 그만해. 싫어요. 형님은 항상 그랬어요. 맨날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우리는 뒷전이고. 정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형님 때문에 참았어요. 어머니가 형님만 걱정하시는 것도 참았고 형님한테 더 많은 걸 주시는 것도 참았어요. 정우야.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만드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장남 자격도 없고 형 자격도 없어. 만족했어? 형님, 너희가 말 안 해도 알아. 나는 가족한테 짐만 되는 존재라는 거. 어머니한테도 너희한테도.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그냥 죽고 싶었어. 정말로.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 나는 그런 겁쟁이야. 오빠. 제가 다가가려 하자 오빠가 손을 저었어요. 정수가 됐어. 나는 정말 자격 없어. 오빠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어디가? 나가 있을게. 너희끼리 얘기해. 오빠. 하지만 오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거실에는 정우, 정미,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정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정우야. 근데 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형님은 항상 그래. 혼자 힘들다고 하면서 결국 어머니한테만 의지하고
정미도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그게 이해 안 가.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다가 너희들 그만해. 제가 말했어요. 오빠도 힘들었어.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언니는 맨날 그래. 정미가 소리쳤어요. 언니는 맨날 오빠 편만 들잖아. 우리 마음은 생각 안 해? 정미야, 나는 언니도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언니는 자기 힘든 건 참으면서 오빠만 감싸잖아. 정미의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 언니도 오빠한테 서운한 거 있잖아. 그렇지? 그건 있잖아. 근데 왜 참아?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정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언니도 힘들면 힘들다고 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저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40년간 참아온 서운함, 아픔,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서운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대학 가고 싶었어. 내 꿈도 있었어. 근데 엄마가 정수가 내가 참아줘. 내가 제일 든든하잖아라고 하셨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나는 참았어. 엄마를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근데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줬어. 언니, 오빠도 너희들도 나한테는 언니니까 괜찮지. 언니는 강하니까라고만 했어. 근데 나도 약해. 나도 힘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40년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미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언니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정우도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누나한테만 기댔네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오빠 어디 간 거야? 정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정우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복돌이를 쳐다봤어요. 복돌이는 현관문 앞에 앉아서 계속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어요. 복돌아, 오빠 어디 갔는지 알아? 복돌이가 저를 쳐다보더니 현관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멍, 멍. 복돌이가 왜 저래? 오빠 찾아달라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밤 11시가 넘었지만 오빠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복돌이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처럼요. 복돌이는 우리를 데리고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오빠가 산에? 밤길을 1시간쯤 걸어 올라가니 어머니 산소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오빠, 저희가 부르자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까지? 복돌이가 데려왔어. 오빠가 복돌이를 쳐다봤어요. 복돌이는 오빠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오빠가 무덤을 향해 말했어요. 나는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평생 어머니한테 짐만 됐어요.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정수가 사실이잖아. 나는 실패했어. 사업도 가족도 다 망쳤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여기 와서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너희가 편할 것 같아서. 오빠, 우리는 모두 오빠에게 달려갔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절대로.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우도 울먹였어요. 오빠,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해. 저도 오빠를 꽉 안았어요. 오빠는 우리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복돌이도 오빠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낑낑거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산소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복돌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어요. 또 우리는 지친 몸을 일으켜 복돌이를 따라갔습니다. 복돌이는 어머니 침대 밑을 긁기 시작했어요. 침대 밑에 뭐가 있어? 오빠가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가 하나 있네. 오빠가 꺼낸 건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지? 정우가 주변을 찾기 시작했어요. 복돌이가 어머니 베개 쪽으로 갔습니다. 베개를 들어 올리자 작은 열쇠가 있었어요. 복돌이, 너 정말. 저는 열쇠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 그림들. 그리고 가장 위에 하얀 봉투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 정미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의 봉투를 집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정수가,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병원 침대에서야.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어. 정수가, 엄마가 제일 미안한 게 너한테야. 너는 20살에 꿈을 포기했지. 대학에 가고 싶었을 텐데, 작가가 되고 싶었을 텐데. 엄마가 정수가 내가 참아줘라고 했어. 그때 내 얼굴 기억나. 울먹이면서도 엄마 괜찮아요. 전 공장 다니면서 돈 벌게요라고 했지. 정수가 괜찮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너는 항상 남 먼저 챙기고 내 아픔은 꼭 참는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엄마가 더 미안했어. 오빠가 사업 망했을 때 내가 몰래 100만 원씩 보내준 거 엄마가 알았어. 내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오빠 챙긴 거. 정우가 유학 가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적금 깬 것도 엄마가 알았어. 정미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매일 밤 전화해서 위로해 준 것도 다 알았어. 정수가, 너는 이 가족의 기둥이야.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진작 무너졌을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동생들한테 말해줘. 언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언니도 사람이라고. 정수가, 엄마가 너를 제일 많이 걱정했어. 내가 너무 착해서.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정미도 자기 편지를 읽으며 울고 있었어요. 언니, 언니 미안해. 정미가 제게 다가와 편지를 보여줬어요. 정미야, 너는 엄마가 제일 걱정한 아이야. 시집살이 힘들지? 혼자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시집간 딸은 남이라는 말 때문에 너를 소홀히 한 것 같아 미안해. 정미야, 너도 친정딸이야. 언제든 집에 와. 엄마 품이 항상 내 자리야. 그리고 정수기한테 너무 기대지 마. 언니도 힘들어. 언니는 맨날 참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울었어. 언니를 좀 더 챙겨줘. 언니도 동생이 필요해. 정미가 저를 꽉 안았어요. 언니, 나 정말 몰랐어. 언니가 그렇게 힘든 줄.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정우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정우야, 너는 엄마 자랑이야.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 살리는 거 보면 엄마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근데 정호야, 너 형한테 질투 많이 했지? 엄마가 형만 챙긴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정호야. 엄마는 너를 똑같이 사랑해. 아니, 어쩌면 너를 더 많이 걱정했을지도 몰라. 너는 항상 완벽하려고 했어. 공부도 잘해야 하고, 의사도 되어야 하고, 형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정호야, 너는 그냥 있어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형을 용서해줘. 형도 너만큼 힘들었어. 장남이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넌 몰라. 형한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줘. 형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로워. 정호야, 너는 누나한테도 빚졌어. 누나가 내 대학 등록금 벌려고 공장에서 일한 거 알지? 누나한테 고맙다고 말 한번 해줘. 누나가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 사랑한다, 우리 막내. 정우가 고개를 들어 오빠를 봤어요. 형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형님을 질투했어요. 어머니가 형님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정우야. 근데 형님은 장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정우가 오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오빠가 정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형이 잘못했어. 형이 너한테 더 다정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두 형제가 서로를 껴안았어요. 오빠도 자기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민아, 너는 엄마가 제일 걱정한 아들이야. 장남으로 태어나서 짐이 많았지? 동생들 챙겨야 하고, 가족 책임져야 하고, 사업 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니? 죽고 싶었지? 정민아, 엄마가 말해줄게.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너는 책임지려고 노력했어. 동생 친구 보증 서준 것도, 빚 혼자 갚으려고 한 것도 다 가족 생각해서였잖아. 그게 실패가 아니야. 그게 진짜 가족이야. 정민아, 이제 내려놓아도 돼. 장남이라는 짐 내려놓아도 괜찮아. 동생들이 이제 컸어. 동생들한테 의지해도 돼. 가족은 서로 기대는 거야. 그리고 정수기한테 고맙다고 말해. 정수기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정우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해. 내 친구 때문에 사업 망한 거 정우는 모르지? 말해줘. 숨기지 마. 정미한테도 오빠답게 대해줘. 정미가 너를 의지하고 싶어 해. 정민아, 너는 좋은 아들이야. 좋은 형이야. 엄마가 너를 제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 알아줘. 힘내, 우리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오빠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오빠가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에요. 오빠 아니야. 제가 오빠를 안아줬어요. 오빠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정미도 오빠 곁에 왔어요. 오빠, 저도 오빠가 필요해요.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정우도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제 저한테 기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넷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40년간 쌓인 오해들, 서운함들, 미안함들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복돌이가 우리 곁에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한참 후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 약속하자. 무슨 약속? 이제 서로 숨기지 말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자.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이제 장남이라는 짐 내려놓을게.
동생들한테 기대는 것도 괜찮다는 거 알았어. 정우도 말했어요. 저도 형님을 진짜 형님으로 대할게요. 더 이상 질투하지 않을게요.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다 짊어지지 않을게. 힘들면 너희한테 말할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 이제 잘할게요. 정미가 어머니 영정을 향해 말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그때 창밖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복돌이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밖을 보며 한 번 짖었어요. 멍, 마치 잘했어.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건 돈도 통장도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 상처 주고 실수하고 그래도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1년 후, 저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부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봄 햇살이 따사롭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마당 한쪽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1년 전처럼 마루를 긁거나 옷장을 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누나, 좋은 아침. 정우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빵과 우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아침 일찍 왔네? 병원 가기 전에 들렀어요. 오늘 어머니 기일이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빠랑 정민은? 형님은 식당 문 닫고 오신대요. 정민은 애들 데리고 온대요. 정우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누나, 형님 식당 요즘 장사 잘 된대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소문났대요. 그래, 다행이다. 1년 전 오빠는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통장의 돈과 우리가 모은 돈을 합쳐서 동네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오빠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혼자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한테 도움 청할게. 오빠가 우리에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오빠가 드디어 장남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거라고 느꼈거든요. 정우는 주말마다 식당에 가서 청소를 도왔고 정민은 장 보는 걸 도와줬어요. 저는 메뉴 개발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 만든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누나, 그건 그렇고. 정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누나 주려고 가져왔어요. 뭔데? 문화센터 등록증이요. 누나, 글쓰기 강좌 신청했잖아요. 제가 수강료 냈어요. 정우야, 그건 내가. 누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때문에 제가 의사 됐잖아요. 이제 제가 누나 꿈 응원할 차례예요. 정우야,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누나 인생을 살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년 전 어머니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제 꿈을 찾아보자고. 30년 전에 포기했던 글쓰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어쩌면 작가의 꿈은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꿈을 향해 다시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고마워, 정우야. 제가 더 고마워요, 누나. 현관문이 열리며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빠. 정미 뒤로 중학생 조카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어.
많이 컸네. 정미는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재혼한 남편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대해줘서 정미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오늘 떡 해왔어.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던 쑥떡이야. 고마워, 정미야. 그리고 언니, 이것도. 정미가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 담긴 새 액자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넷이 찍은 사진이야.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사진 속에는 우리 네 남매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오빠가 도착했어요. 미안, 늦었어. 식당 정리하느라. 괜찮아, 오빠. 이제 출발하자. 우리는 함께 어머니가 계신 산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이도 함께였어요. 복돌이는 요즘 건강해져서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무덤 주변의 들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우리는 무덤 앞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오빠가 만든 국밥, 제가 만든 나물, 정미가 해온 떡, 정호가 사온 과일. 각자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절을 올리고 나서 우리는 무덤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식당 잘 되고 있어요.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많이 도와줘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니까 든든해요. 오빠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정호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형님이랑 자주 만나요. 주말마다 식당 가서 같이 일하고 저녁도 먹고 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형님도 저처럼 어렸을 때 외로웠대요. 저는 몰랐어요. 이제는 형님이 진짜 형님처럼 느껴져요. 고마워요, 어머니. 정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애들도 좋아해요. 이제 친정에 자주 와요. 언니들이랑 오빠 만나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친정 딸이니까요. 제 차례가 왔어요. 어머니, 저 요즘 글 쓰고 있어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라도 제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저 혼자 다 안 짊어져요. 힘들면 동생들한테 말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복돌이도 무덤 옆에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쯤 되어서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통장 말이야. 오빠가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이걸로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면 어떨까? 무슨 일?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 이걸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 어머니가 기뻐하시지 않을까? 오빠의 제안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오빠. 저도 찬성이에요. 정우가 말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보면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나도 찬성이야. 정미도 동의했어요. 어머니도 우리 병원비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잖아. 그런 분들 돕는 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통장의 돈으로 복순이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돕는 기금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무덤을 향해 물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아이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가 말했어요. 우리 매달 한 번씩은 모이자. 서로 얼굴 보면서. 좋지. 오빠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맞아.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자. 서로 아끼는 마음 표현하면서 살자. 정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저 먼저 할게요. 뭘? 형님, 사랑해요. 누나들, 사랑해요. 정우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야, 부끄러워. 정미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할래. 오빠 사랑해. 언니 사랑해. 정우야 사랑해. 나도. 너희들 다 사랑해. 오빠도 웃으며 말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나도 너희들 다 사랑해.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복돌이가 먼저 마당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돌아, 뭘 봐? 제가 물었지만 복돌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 해냈어요.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가족들을 지켰어요. 저는 복돌이를 쓰다듬어 줬어요. 고마워, 복돌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못 됐을 거야. 복돌이가 제 손을 살짝 할라주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가 식당에서 가져온 국밥, 제가 만든 반찬들, 정미가 해온 김치, 가족이 함께 만든 저녁상이었어요. 맛있다. 오빠, 이거 정말 맛있어. 장사 잘 될 만해. 어머니 맛이야.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었거든.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우가 옆에 와서 도와줬어요. 누나,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 그러게.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돌아가시고도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다니.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에게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어머니 이주기였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웃는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이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서로 상처 주고 실수하고 그래도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일기를 덮고 불을 끄려는데 복돌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복돌아, 너도 어머니 생각나? 복돌이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고마워, 복돌아. 내가 어머니 대신 우리를 지켜줘서. 복돌이는 눈을 감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동생들과 함께, 오빠와 함께, 그리고 복돌이와 함께 어머니가 바라셨던 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실수하고 그래도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가족에게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